자, 비상국어 네 번째,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의 갈래 네 가지를 했어요. 문학의 갈래 네 가지 뭐였지? 그렇지.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그 다음에 극 갈래, 그리고 교술 갈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억이 나지? 서정 갈래는 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거였고, 서사갈래는 어떤 사건이 들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서정갈래는 시가 되겠고, 서사갈래는 소설이 되겠고, 그리고 희곡이나 시나리오 대본, 이게 우리 파수꾼 했던 작품이었죠. 극갈래. 그리고 지금 하는 게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필, 대표적인 갈래가 수필인데, 수필은 자유롭게 쓴 글이라는 거 알고 있죠? 교훈을 주는 서술이다. 그래서 교술 갈래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수필의 형식적인 특징, 이런 것들 알면 도움이 되겠죠? 자, 본문을 더 자세히 봅시다. 자, 미리 알고 가기 읽어볼게요. 자, 교술 갈래의 특성과 주제 형상화라고 돼 있어요. 교술관리는 작가가 삶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양식이다. 교술관리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는 서정갈래나 서사갈래와 구별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점이 1인칭이라는 얘기겠지. 교술갈래를 대표하는 수필은 수필의 특성들, 정해진 특성 형식이 없고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나 생각 또는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게 수필의 특성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밑에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자, 이제 작품을 들어갈 거예요. 자, 수필은 대부분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이단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이 선의. 뭔지 알죠? 선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거예요. 자, 제목풀이를 함께 보면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베푼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선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소중함을 얻게 된다. 작가는 이 수필에서 우리에게도 선의를 듣고 신뢰하는 힘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자, 글의 종류 한번 볼까요? 현대 수필이고 경수필. 경수필이라는 건 좀 가벼운 느낌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한 수필이라는 뜻이에요. 경수필 말고 중수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논리적인 글을 말해요. 자, 교훈적, 성찰적, 체험적, 조카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주제,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 특징 중요하죠.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서 주제를 이끌어냈다. 뭐 지인과 조카, 대화를 통해서 성찰하는 것이 특징. 요런 개관은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을 다녔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그 한의원은 여간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이었다. 그 뒤로 누가 안부를 물으면 한의원을 다니고 있다고, 여간에서는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그러면 상당수가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하며 넘겨 짚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야? 여간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한의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내 말은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일부러 한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몇몇이 있긴 했다. 그나마 판단을 미루고 무언가를 더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이었다.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 그런 원칙은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약을 안 짓고 그냥 돌려보내면 돈이 안 되니까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겠지. 이 현실적인 도움은 경제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찾아온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떤 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음. 자, 그다음. 하지만 내가 말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즘 그런 선의는 아주 드문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떠올릴 수 없고 상상하기도 힘드니 아마 믿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자, 내가 다니는 한의원에서는 여간에서는 쉽게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고 깨닫게 된 거죠. 자, 그 한의원 원장은 약을 잘 안 지어줬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죠.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이 한의원은 선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기는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라고 꼬시더니 허가도 나지 않는 재료로 약을 만들어 팔질 않나. 당신이 돈을 잃게 될까봐 그런다며 접근해서는 은행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털어가질 않나. 그렇게 함량 미달의 제품을 속여 팔거나 보이스 피싱을 하는 건 이제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나타난 두 가지 일들이 뭐였을까요? 함량 미달의 제품을 속여서 파는 사기거나 또는 요즘도 심한 보이스 피싱. 자, 요것이 피해 사례들. 그러다 보니 뻔한 속임수에 왜 넘어가느냐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선의를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줘. 여기. 자, 이거. 그거에 대한 예시를 열거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윤리나 합의보다는 음모론적인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뭔가 음모가 있다, 이런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면에 다른 쪽에 숨은 악의가 있고 그런 악의를 간파, 꿰뚫어 보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자, 여기 단어들 너무 많이 나온다. 그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 암묵적, 음모론, 악의, 간파, 통용 이런 단어들 기억해 두세요. 여기 옆에 쭉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란 좀 과장하면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 믿음으로써 있게 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자, 선의를 믿는 일은 일종의 모험같이 느껴져. 굉장히 위험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야. 현실이 이러니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탓할 수 없다고 해서 옳거나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현대사회에 대한 일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모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 불신에 찬 사회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속을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얼마 전 6살 조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내렸다.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와서 그런가 싶어 물어보니 맑은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이랑 뭘 하면서 왔는데 얘기하면서 왔지. 무슨 얘기했는데 조카는 신이 나서 선생님이랑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점심시간에 누구랑 싸우지 말고 수업 시간에는 서 있지 말며
무슨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는 장난치지 말라는 지적과 당부였다. 결국 조카는 버스에서 오는 내내 혼이 난 것에 가까웠는데 뭐가 저렇게 얼굴이 환할 정도로 즐거울까? 자, 이거는 조카와의 대화를 쓴 거고, 이거는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지? 저런 얘기를 했는데? 라는 거야. 그러다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겉으로 드러난 말들은 요런 거죠. 지적과 당부.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의 선의. 조카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데에는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표현한 선생님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의문형 종교론을 썼죠. 서리법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그 힘을, 자, 여기서 또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둡시다. 오잉.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이죠. 그것을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만 걸까? 나는 응응, 나 좋았겠지, 좋았겠지 하는 조카를 보고 있다가 그 손을 쥐어보았다. 믿을 수 없게 조그맣고 보드랍고 연약했지만 이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은 또 이런 표현들 나오면 중요하죠. 쥐고 있는 세상은 어쩐지 내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얘가 나는 선의를 믿지 못해. 나는 불신이 너무 많은데 우리 조카는 아주 순수하게 선생님의 선의를 믿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어? 내 것보다 내가 사는 힘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더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작가는 선의를 믿는 힘이 사회 구성원을 좀 더 크고 단단하게 연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조카와의 대화로 깨달음을 얻었어. 이렇게 수필의 이단 구성이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경험은 한의원에서. 이 한의원이 선의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 환자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약은 쥐어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 에이, 설마 진짜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냐? 자기 돈 벌려고, 약 막 더 지으라고 하지. 약 짓지 말라고 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화자는, 아, 이렇게 선의가 있어도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또 조카 이야기. 조카가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내가 듣기에는 지적과 당부, 꾸지람이었는데, 우리 아가는 선의를 믿고 있어.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선의를 이렇게 믿는 힘이 세상을 더 크고 단단하게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렵지는 않아요. 자, 수필의 특성 이거 꼭 봐야 된다고 했죠. 일상적인 경험에서 소재를 얻었다.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드러낸다.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인칭의 작품. 나가 등장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